삼국을 통일하며 명실공히 신라의 지배계층으로 군림했던 진골귀족은 통일신라 시대로 접어들자 대대손손 자신들의 번영을 대물림하며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골귀족 내에서도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통일신라의 마지막 국왕이던 진성여왕의 일부 친족들만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진골귀족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게 금이 가기 시작, 결국 서로 분열하며 각자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 호족들은 통일신라 왕권의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 각자의 야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지배권에서 벗어나고자 했는데, 첫 번째 신호탄은 892년 통일신라의 장군이었던 견훤이 무진주를 공격함으로써 독자 노선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견훤은 나라의 이름을 후백자라 칭하며 옛 백제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의저왕의 원수를 갚겠다고 외치니, 이에 호응하는 호족들이 견훤에게 항복하며 견훤의 세력은 날로 강성해져만 갔습니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원의 양길과 죽주의 기원도 호시탐탐 반란을 일으킬 움직임을 보이던 찰나 기원의 부하였던 궁예가 도망쳐 나와 북원의 양길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궁예는 양길의 힘을 빌려 지금의 예천, 영월, 울진, 강릉 등을 공격해 지방 호족들의 항복을 받아내었고, 이윽고 화천, 철원까지 손에 넣으며 세력이 커지자 궁예는 양길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개성으로 쳐들어가 개성 호족이던 왕룡을 포섭, 왕룡의 아들이던 왕건을 철원군 태수로 임명해 도리어 자신을 받아주었던 양길을 공격하여 그 세력을 흡수함으로써 901년 세력이 커진 궁예도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며 국호를 고려로 정하고 새 시대의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고구려의 뜻을 이어받아 신라에게 복수한다며 인심을 모으기 시작, 904년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며 905년 수도를 철원으로 천도하였고, 911년 국호를 다시 태봉이라 바꾸고 자신을 미륵이라 칭하며 불교 사상을 통해 국가를 통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강원, 경기, 황해를 비롯해 평안도, 충청도의 일부까지 손에 넣으며 가장 큰 세력을 자처하던 궁예는 왕건에게 명해 견훤이 이끄는 후백자를 공격하여 나주를 점령하는 등 성과를 보였으나, 지나친 왕권 강화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사람을 죽이는 등 궁예는 점점 민심을 잃어가게 됩니다. 918년 홍유, 배헌경, 신순겸, 복지겸 등 궁예의 밑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까 크게 우려한 지방 호족들이 힘을 합쳐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며 쿠데타를 일으키니, 이에 쫓겨 도망치던 궁예는 퇴로가 차단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의 강원도 평강군에서 끝내 자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궁예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왕건은 국호를 다시 고려로 바꿈과 동시에 송악, 즉 지금의 개성으로 천도하니 이게 바로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상주 호족이자 견훤의 아버지였던 아자개가 왕건에게 항복하며 고려의 기세가 날로 드세졌는데, 반면에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적국에 투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견훤의 정통성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북방에서 크게 세력을 불리던 거란족이 발해를 공격함으로써 발해는 멸망하게 되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발해의 유민들이 고려로 흡수, 점점 후백제의 국력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신라의 경혜왕은 후백제의 공격으로 고려와의 연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자 했으나 결국 후백제에게 패배함에 따라 마침내 수도 경주가 함락, 호석정에서 자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왕건은 경혜왕을 죽인 것을 빌미로 군사를 일으키자 견훤도 이에 호응하여 대대적인 군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후백제는 930년 고창전투, 934년 홍성전투에서 크게 패하며 후삼국의 주도권이 고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고려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며 국력이 크게 기울었던 후백제는 때마침 후계자 선정 문제까지 터지면서 맏아들 신검이 동생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몰아내어 스스로가 왕위에 오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검에게 유패된 견훤이 도망쳐 고려로 망명하게 되고, 견훤이 경주를 함락시킬 때 옹립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도 고려에 항복, 신라까지 흡수통일하며 국력이 날로 커져가던 고려와 달리 정통성과 명분이 사라진 후백제는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려에 항복한 견훤은 형제를 죽이고 자신을 쫓아낸 신검에게 복수해주길 간청, 왕건이 견훤의 의견을 받아들임에 따라 936년 고려는 전군을 동원해 후백제를 총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왕건은 결혼과 함께 총병력 약 10만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후백자를 공격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온 신검과 1, 2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고려의 대군을 감당하지 못했던 후백제는 결국 대패하며 도망치던 신검도 항복, 이내 멸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약 44년간 이어진 후삼국 시대는 왕건의 고려가 재통일하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신라와 후백제, 발해의 유민들까지 흡수하여 이들을 한데 융화시키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준 호족들을 쉽게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신라가 호족들의 반란으로 무너진 것처럼 호족 가문들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시작, 아들만 있는 호족 가문들에게는 유학이라는 명분하에 개성으로 보내도록 지시하여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게 됩니다. 더불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자청하며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전진 기지로 삼아 적극적인 북진 정책을 고수하였으며,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등을 지며 거란이 화친의 의미로 보낸 낙타까지 죽이고 사신을 귀양 보내는 등 적대적인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아무튼 태조왕건은 불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아 숭불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몸소 아침마다 불공을 드릴 만큼 모범을 보였으나,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왕위에 올랐던 왕건도 세월의 흐름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943년 임종을 눈앞에 두고 고명 대신 박수리를 불러 후대의 왕들이 지켜야 할 훈요 10조를 유언으로 남긴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